70년 전 초콜릿 한 조각을 구걸하던 나라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그곳. 제 스승이자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스미스 씨는 늘 말했습니다. 맨발로 걸어다니며 미군한테 손을 벌리고. 그런 나라에 제가 부동산 트렌드를 조사하러 간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30년 동안 최고급 부동산만을 다뤄온 존 밀러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수십억 달러 상당 자산을 운용했고 트럼프 하우스 펜트하우스부터 월스트리트의 초고층 오피스까지 제가 다루는 건물들은 한 채에 최소 수백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포브스는 저를 뉴욕 부동산의 제왕이라 불렀죠.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맨해튼의 부동산을 움직이는 제가 한국이란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았었죠. 6개월 전 한국 출장길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 수석 비서인 제시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그래, 글로벌 트렌드 조사차 가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 같은데 이사회에서 고집을 부리더군요.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높이 쌓아 올린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뭐가 대단하겠어. 그래봤자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가벼운 문화겠지. 저는 손을 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과 비교가 될 리 없잖아.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겨우 굶어 죽지 않게 된 나라가 이제 와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베트남이나 태국과 비슷하겠지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기내에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에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뉴욕의 센트럴파크 뷰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리 없어.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이야. 빨리 다녀와서 이사회에 보고나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경험들이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터미널.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LA 공항의 낡은 시설과 지저분한 환경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LA 공항의 1시간이 넘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과 불친절한 심사관들이 떠올랐죠. 여기선 모든 게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제 눈은 휘둥그레진 채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선로, 스크린도어, 정시에 맞춰 도착하는 열차,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 내부. 뉴욕의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제 고정관념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쏟아지는 네온사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결제하고 공유하고 있었죠.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구식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닌데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우주선처럼 세련된 외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디자인. 그리고 야간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커튼홀 외벽까지. 뉴욕의 최고급 콘도미니엄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외관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파트라고? 착각하게 만드는군. 분명 호텔일 거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 빛났고 벽면의 예술 작품들은 마치 현대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 직원이 말했습니다. 밀러님, 스마트폰에 아파트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이요?
아파트에 무슨.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앱 하나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앱으로 엘리베이터도 미리 호출하고 난방도 원격으로 조절하고 택배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차장 차량 위치 확인에 단지 내 상가 예약이나 실시간 정보 확인도 모두 앱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최고급 콘도미니엄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충격들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이곳은 분명 다르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그때의 제 오만함이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뉴욕의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의 아파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맞이하게 될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룸키를 받아들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십억 달러짜리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제 손이 말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거든요. 밀러님, 앱 다운로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한국인 직원 김민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 시스템 총괄 매니저더군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나이가 의외였습니다. 뉴욕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아파트가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김민준의 말에 담긴 자신감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가 놀라게 될 걸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말투였죠. 젊은 친구가 큰 소리를 치는군. 저는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뉴욕의 럭셔리 아파트를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자 김민준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메이플 타워 아세요? 작년에 오픈한 맨해튼의 최고급 콘도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메이플 타워는 제가 자문을 맡았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오픈 직후 스마트홈 시스템 오류로 큰 손해를 본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죠. 그런데 방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터졌습니다. 옆동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보통은 정전이 나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구만. 이런 게 한국의 현실이지.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의 설명에 따르면 AI 기반 자가 복구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뉴욕이었다면 수리에만 꼬박 하루는 걸렸을 텐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뉴욕 본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이플 타워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김민준 매니저님.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김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스마트 관제센터로 안내해드리죠. 안내를 받아 관제센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있던 이곳에 어쩌면 뉴욕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관제센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 수십 명의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건물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사용량, 승강기 운행, 보안 시스템, 주차 관리까지. 마치 NASA의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부터 AI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조사가 아닌 어쩌면 제 인생 최대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민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한턱 쏘고 싶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뉴욕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로 시작하는 그 메일이 나중에 뉴욕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준 매니저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보통 이런 미팅은 번잡한 스타벅스나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서 했을 테니까요. 어제 보여드린 한국의 부동산 관제센터는 어떠셨나요? 김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빌딩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발밑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발이 바닥을 더듬었죠. 아,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네요. 김민준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카페 바닥 난방이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요즘 쌀쌀해져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닥에서 열이 난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천장에 에어컨이나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김민준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술을 현대화한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지난밤 제 방에서 느꼈던 특별한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의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그 온기. 더 신기한 건 에너지 효율이에요. 김민준이 태블릿을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같은 난방 효과를 내는데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 정도 에너지가 덜 듭니다. 게다가 실내 공기도 덜 건조해지고요.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들이 매년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난방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열이 나면 2층 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뉴욕에서는 층간 소음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김민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 제 사무실 위층에서 마침 좋은 테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하 1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귀를 기울였지만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위층에서 뭐가 진행 중인 줄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으자 김민준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위층에서 태권도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3중 방음벽에 특수 바닥재까지 총 5겹의 차음 시스템이 적용됐거든요. 심지어 바닥 난방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위층의 피아노 소리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던 제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혹시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김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밀러 씨가 우리 시스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였죠. 어제 제가 보낸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메일을 읽으며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매니저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대화는 일단 비밀로 해주시죠. 김민준은 눈빛만으로도 제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의 온돌 문화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욕 부동산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 결정을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온돌방에서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준이 보내준 아파트 단지 투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체험 코스라.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그만 헬스장이나 수영장 정도겠거니 싶었죠. 밀러 씨, 여기서 뵙네요. 로비에서 만난 건 어제와는 다른 느낌의 김민준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용하는 코스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운동부터 시작할까요? 지하 3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작은 스포츠센터나 다름없는 규모였으니까요. 이게 다 아파트 부대 시설이라고요? 네, 피트니스는 기본이고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요가 스튜디오,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여기 회원권만 있으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죠.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있었죠. 아, 저건 포인트 적립 시스템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관리비 할인도 받고 단지 내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지 내 상가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우리는 지상 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형 식료품점, 각종 레스토랑, 카페, 은행, 병원까지. 심지어 도서관과 영화관도 있었죠.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커뮤니티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1일 활동 내역과 포인트 적립 현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아침 운동으로 300포인트, 분리수거 100포인트, 전기 절약 200포인트.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관리비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뉴욕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화면을 켰더니 제임스 부사장의 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존, 당신 미쳤어요? 한국에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고급 주거시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복합상가의 포인트니? 당신 설마 뇌물이라도 받은 건 아니죠? 그 말에 제 이성이 튕겨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제임스, 당신이 직접 와서 보면 이해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김민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던 스마트 커뮤니티 시스템의 완성판입니다.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단지 내 모든 시설의 이용 현황, 에너지 사용량, 주차 현황, 택배 현황이 3D 홀로그램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김민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I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시설 운영과 에너지 관리를 제안하죠.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학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아직도 켜져 있는 화상회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를 목격하는 중이거든요. 통화를 끊고 홀로그램 앞으로 다가서는데 김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대표단이 시찰하러 옵니다. 베이징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이, 아니 미국 전체가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덮쳐왔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술을 뉴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3개월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따뜻한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게다가 배달부는 늦은 시간임에도 건물 현관까지 조용히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아, 커피라도 마시러 나가볼까? 밤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2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는데,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을씨년스럽기만 하네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스타벅스에 들렀습니다. 자리를 맡으려고 재킷을 의자에 걸어두었다가 문득 지갑을 꺼내 의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네요. 이곳은 한국이 아니란 걸. 한국의 카페에서는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곳에서는 휴대폰으로 미리 자리도 맡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 월스트리트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 테이블의 아이가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부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한국에서는 말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아이들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죠. 오후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노인분이 힘겹게 서 있는 젊은 임산부를 보고도 모른 척 신문을 읽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CCTV로 확인해서 30분 만에 찾아줬죠. 뉴욕이었다면 아마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20분 넘게 줄을 서야 했거든요. 한국의 마트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많아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다 물건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죠. 제시카, 회의 좀 잡아줘요.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시민들, 깨끗한 길거리,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까지.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차이죠.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도시의 미래.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김민준이었죠. 밀러 씨, 중국의 1등 건설사가 방문했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 전체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뉴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서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지금 당장 소집해주세요. 그리고 제 비행기 티켓도 빨리요. 창밖으로 뉴욕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작하려는 이 작은 변화가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걸. 존, 당신 미쳤어요? 뉴욕 최고의 부동산 회사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요? 이사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두고 임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죠. 부사장 마이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뉴욕의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시아의 아파트를 따라하자고요?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조차 이 정도의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퀸스의 한국식 아파트를 짓자는 거군요. 영업이사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마지막 장으로 넘겼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이 이미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곧 따라할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부사장 마이클이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 제시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슬라 임원진들이 이번 주말에 스마트 시티 시스템 견학차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죠.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물결을 타고 새로운 시대를 열거나. 잠시 후 저는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면 저는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퀸스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 계획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설마 한국 기업들과 이미 접촉한 건가요? 네. 김민준을 통해 한국의 최고 건설사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수석 부사장인 제가 사직서를 내밀었으니까요. 그때 조용히 있던 에밀리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의 한국 출장 보고서 다들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에밀리가 자신의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아파트의 놀라운 수익성 지표가 떠 있었죠. 에너지 절감률, 관리비 절감률, 입주민 만족도. 모든 수치가 미국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뒤처질 겁니다. 점차 한국의 선진 기술에 동조하는 임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퀸스가 아닌 미국의 중심 맨해튼에 짓는 게 어떻겠소?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된 충격을 주자는 의견이었죠. 그렇게 포레온 뉴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뉴욕의 부동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시초였다는 것을요. 맨해튼 중심부의 포레온 뉴욕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뉴욕 부동산 업계는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있었죠. 한국식 아파트라니 웃기는 소리. 맨해튼의 상류층이 그런 곳에 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톰 앤더슨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부동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CEO들도 오고 있어요. UN 대사관 직원들도 보여요. 저기, NBA 스타 선수도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순식간에 뉴욕 상류층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죠.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니. 온돌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 없군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테슬라 부사장이었던 마이클 브라운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우리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건물이라니. 제가 먼저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총 50세대 중 30세대가 계약이 완료되었죠. 그것도 모두 현금 계약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한 전화 벨소리.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우리 회사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건설사들과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저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담당 비서의 말에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신들의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주거 시스템은
포레온 뉴욕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타임즈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주거 시스템 뉴욕을 사로잡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래의 주거 트렌드, 이제는 서양이 동양을 배운다. CNN은 아예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끊임없이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자사의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죠. 밀러 씨, 처음에는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사회에서 마이클 부사장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한 달 후 포레온 뉴욕의 모든 세대가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자 명단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임원들, 유명 법률사무소 대표들.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한국식 아파트에 살기 위해 줄을 섰으니까요. 포레온 뉴욕의 성공 이후 변화는 눈사람이 굴러가듯 커져갔습니다. LA, 보스턴, 시애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건설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죠. 밀러 씨, 이제 정말 바빠지겠네요.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가 별 볼일 없게 여겼던 한국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제 우리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처음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회상에 잠긴 저의 생각을 깨우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죠. K-스마트시티라. 이름부터 대단하네요. 제시카가 태블릿으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포레온의 세련된 디자인과 야간 조명이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 매니저, 기억나나요? 그때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네, 너무나 생생합니다.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밀러 씨가 우리 한국 아파트를 보고 호텔인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뉴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마트 리빙 컨퍼런스 기조연설 순서가 다가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객석을 바라보니 전 세계의 부동산 개발자들과 건설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혁신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요.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의 완벽한 조화를, 편리함과 공동체 의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한국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형 주거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이 하나둘 변화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물결은 전 세계 모든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스미스 선배,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본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한국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의 모습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울림이 됩니다.